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원격 강의로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원격 강의로 하고 있는 줌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줌어스를 사용해서 원격 강의를 만들고, 그리고 원격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들이랑 회의도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줌어스라고 하는 사이트는 간단하게 줌.us라고 하는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시면 돼요. 자, 줌어스라고 하는 사이트로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은 오른쪽에 무료로 가입하세요 라고 하는 버튼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무료로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가입하세요 라는 버튼 누르셔가지고 생년월일 입력하신 다음에 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구글로 미리 가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글로 로그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줌어스를 들어가 주시고 그리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화면처럼 새 회의를 예약하겠다 라든지 아니면은 나의 프로필 그리고 웨비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웨비나라고 하는 거는 줌 비디오의 웨비나를 통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송출하는 거를 얘기를 하죠. 비디오, 오디오, 화면을 공유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최대 50명의 회의 참가자들과 1만 명의 참석자를 위한 대규모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컨퍼런스 같은 것들을 줌어스의 웨비나 기능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은 유료로 회원가입을 하셔서 이용해야 되는데, 자, 일반적인 부분은 그냥 회의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초대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요금 및 가격 측정이라는 메뉴를 들어가 보시면은 기본 개인 회의 같은 경우에는 100명의 참가자를 받을 수가 있대. 그룹 회의에서 40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제한 1대1 회의, 1대1로 하시는 거는 무제한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인원수가 3명이 넘어가시게 되면 이 그룹에 제한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참석을 했는 경우에는 40분 이상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유료로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회의 수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료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회의를 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치만 100명까지 가입이 오시게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상이 늘어나게 되면은 프로, 비즈니스, 기업, 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상 강의를 열 때 많은 분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회의를 진행하거나 강의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유료로 가입해서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회의 예약으로 다시 들어와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회의라고 하는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회의를 열 거다, 강의를 열 거다라는 제목으로 열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왼쪽에 기록이라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또는 컴퓨터에 여러분들이 회의하시는 내용을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강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녹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유튜브에 다시 올리는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간단하게는 뭐 이렇게 메뉴가 있고요. 설정이라는 메뉴로 가주시게 되면은 호스트의 비디오를 켠 상태에서 시작할 거냐, 뭐 참가자의 비디오를 무조건 켜줄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는 옵셔널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그다지 중요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는 여러분들이 이 회의를 열었을 때 참석했을 경우에 어떠한 형태로 나의 회의 참가자들이 대화를 할 수 있게 할 건지는 대화를 하는 중에도 중간중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본적인 세팅은 굳이 해주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쭉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회의를 만약에 예약하는 것은 호스트예요. 그래서 초대를 하는 사람들은 회의를 만들어주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회의에 참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호스트가 열어놓은 어떤 강의라든지 회의에 어떤 코드를 줄 겁니다. 그 코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참석자를 받는
경우에 그 코드 번호를 입력을 해서 우리는 회의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회의를 한번 열어볼게요. 테스트 강의라고 열어보고 NSM의 줌 강의 이렇게 열어볼게요. 그리고 지금이 새벽 2시 35분이거든요. 그래서 새벽 3시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시간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제가 3시로 지정을 해놓고요. 시간은 제가 몇 시간 정도 할 건지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간이 지나쳐도 충분히 계속해서 이어가서 강의를 할 수가 있고 회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하는 강의 시간을 먼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하니까 3명 이상 들어올 건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40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40분이 넘어서가지고 얘기를 해도 알람창이 하나 떠요. 알람창이 하나 떠가지고 무료로 하는 시간이 끝났다 이렇게 알람창이 뜨는데 그 알람창을 밑에 내려놓고 계속 이어가도 네 자동으로 회의가 종료가 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는 사람들만 아는 것 같은데요. 굳이 유료로 사용하지 않아도 무료로도 계속해서 여러 명이랑 회의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은 아는 사람은 아는 소식이라는 점을 꼭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3시간 정도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한국 시간 그리고 매번 월요일마다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되풀이 회의 시간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의 아이디를 자동 생성을 하는 아이디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주 한다라고 하면 내 개인 회의 아이디를 지정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뭘 해도 상관은 크게 없고요. 그리고 회의 아이디에 그 비밀번호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설정은 잠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비밀번호를 이렇게 바꿔도 가능합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내 생일을 치고 들어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호스트 비디오 켜기 그리고 참가자 비디오 켜기가 있는데 참가자분들의 비디오를 보여지고 싶지 않으실 때는 끄시면 돼요. 그냥 이름만 그러면 뜨게 되고 참가자들이 세팅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회의 옵션에서 다른 내용들도 있는데요.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안 하셔도 되지만 대기실 사용 같은 경우에는 사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대기실에 들어오신 다음에 이제 입장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수락 버튼으로 이용해 가지고 참가자를 받을지 말 건지 결정을 할 수가 있고 회의할 때 강의 내용을 저는 녹화를 해서 다시 보여주는 편이기 때문에 회의는 자동으로 녹화하는 버튼을 눌러서 제가 호스트로 이렇게 계정을 만들게 됩니다. 호스트는 이 줌으로 회의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을 들어오게 했을 때 컨트롤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참가자들이 들어오고 나면은 음소거를 하게 만들어서 말을 못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비디오를 다 제어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회의를 여시면서 준비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장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을 가지고 초대 내용을 복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회의를 복사를 해가지고 참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들한테 이곳으로 참가를 해달라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참석했던 분들의 채팅방이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핸드폰 번호를 알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 초대 내용을 복사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발송을 해준 다음 이 링크 주소를 통해 가지고 저에게 접속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설정이 끝났으면 회의를 시작하는 곳으로 버튼을 눌러서 회의를 시작을 해주시면 줌 미팅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줌 미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나면 제가 여기 화면에서 음소거 그리고 비디오 시작, 보안 그리고 참가자 채팅, 화면 공유, 기록, 반응이라고 하는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음소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회의를 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에 마이크와 스피커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혹시나 안 되신다면 마이크 테스트를 통해서 사용해 줄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비디오 시작이라는 버튼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연결되어 있는 캠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안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회의실을 잠글 수도 있고 대기실을 사용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수락할 건지 거부할 건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화면을 공유를 할 때에도 화면 채팅 그리고 이름 바꾸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허용을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참가자 버튼을 클릭을 하면 참가자 누가 있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게 되고요. 채팅이라는 것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채팅하는 창이 뜨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도 채팅할 수 있고 파일도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이라는 버튼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하는 채팅을 녹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응이라는 버튼을 이용을 해가지고 좋아요, 뭐 아니면은 싫어요, 뭐 최고예요, 뭐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화면 공유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가 어떤 화면을 공유할 건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 중에서 특정 모니터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윈도우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에 강의를 해야 되니까 얼굴이 오른쪽 위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화면에는 전체 화면으로 해가지고 내가 공유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할 때 보통 그 파워포인트 같은 거를 아니면은 윈도우 화면을 띄워놓고 그걸 설명을 하면 제 얼굴 비디오를 실행을 해놨을 때 얼굴이 오른쪽 상단에 뜨게 되죠. 그래서 내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이 내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줌 회의 참가하는 요 링크를 통해 가지고 참석자분들이 PC나 모바일로 해가지고 접속을 하게 되죠. 그러면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접속을 해줬을 때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제 회의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분들이 얼굴을 사용해가지고 참석을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목소리만 참석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듣기만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선택사항으로 그분들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각자의 핸드폰에는 핸드폰으로 만약에 참석하신다고 한다면 핸드폰에도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참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의 아이디랑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셨다면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 개인 회의실이라고 하는 회의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줌의 채팅, 초대 같은 것들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요 줌에 대한 회의 화면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죠. 이 화면이 자, 이제 핸드폰으로 저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핸드폰으로 만약에 참가를 하려고 한다면 저 URL을 코드를 받았겠죠. 근데 URL 코드를 받았는데도 접속이 잘 안 된다면 핸드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주세요. 저는 한번 받아볼게요. 자, 요렇게 화면에 뜨죠. 요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이제 줌으로 내가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로 안 하실 때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참석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회의 참가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참가하시는 것에 대한 그 여러분들이 회의 참가 아이디를 받았잖아요. 회의 아이디, 요 아이디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711 091 8584 그리고 나서 바로 참가라고 하는 요 파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참가. 그러면 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뜨게 돼요. 저희가 아까 전에 비밀번호 입력하는 거를 봤었죠? 그래서 이 비밀번호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고 나면은 네, 제가 비디오로 참가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선택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비디오를 사용하지 않고 참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연결이 돼서 지금 화면에 이렇게 다나의 아이뽀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들어오는 걸 받겠니 말겠니 이걸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대기실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수락이라는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 참석자가 이제 이 화면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를 송출하고 싶으면 오디오로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줌 화면, 지금 제 화면이 이 참석자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와이프를 해가지고 보면은 여기에서 말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탭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기능들도 있어요. 그리고 참석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됐을 때에는 이 스와이프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을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게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화면을 한 번 더 터치하면 밑에 보시면 화면 공유라든지 채팅이라든지 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로서는 내가 비디오를 참가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도 선택할 수가 있고 이 회의 참석자들이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 핸드폰으로 하다 보면 채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때는 더보기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채팅이나 뭐 어떠한 회의 설정이나 아니면은 손 흔들기 뭐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랑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줌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회의 참석자들과 회의를 하는 방법들 그리고 회의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자, 여기까지가 줌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화상회의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제가 깜빡한 설명이 있어가지고 요 화면을 열어놨는데요. 하단에 있는 화면 공유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제가 지금 띄워놓은 화면에서 화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공유 창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공유 버튼 눌러주시면은 나의 회의에 참가하신 분들을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화면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줌 말고도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줌이랑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만한 거는 구글 미팅이라는 것이 있을 건데 줌은 아이디가 없어도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참석이 가능하다라는 장점 때문에 많이들 이용을 하지만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어떤 분들은 조금 좀 꺼려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 참석할 때 그 로그인 해야 되는 그 번거로움 때문에 줌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줌을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들도 줌을 활용해가지고 원격 회의 같은 것들도 해보시고 그리고 강의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다음에는 줌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화상 강의를 한번 열어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